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게을러졌어요. 네. 제가, 제가 나가기 싫은 거 있죠. 아침에 추우니까. 집에서 며칠 했더니, 아, 이거 내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오늘은요. 페이지 181페이지 아니다. 181일 차니까 299 페이지 밑에서 악연을 끊어야죠. 6번째 줄이죠. 네. 악연을 끊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악연을 끊지 말고 악연을 사랑을 더 많이 듬뿍 줘서 악연을 어떻게 해요? 네. 좋은 인연, 귀인으로 바꾸자는 거죠. 네. 악연을 끊어야죠. 지나고 보면 악연에 얽매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력해 보였다. 하기 싫어 가지고. 그렇긴 해요. 악연에 얽매여 있으면 그거를 뭔가 나한테 악연을 만났다면 저 사람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그래서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쭉 빠지고 이제 그랬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해 보였다. 나쁜 인연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쁜 인연인 걸. 그러니까 나쁜 인연은 세상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나쁜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다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공부했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는 세상에서는 나쁜 인연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전에 나쁘게 했으면 나쁜 인연이 뭔가 나쁘게 했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갚으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인연은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하지만 서윤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귀인을 믿고 따르면서 내면의 힘이 있대요. 그쵸? 예. 귀인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힘을 키워나가면 된다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네. 귀인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간대요. 예. 내면의 힘을 키우면 돼요. 그쵸. 내면의 '저 사람을 이겨야지.' 하는 그 내면의 힘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나쁜 거야.'가 아니라 내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바뀌고요. 돈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느낌이 있고요. 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왜? 내 믿음에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다. 다르다.'라고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는 왜 생겼다 그랬죠? 어릴 때 사건과 환경으로 세팅되어 있던 그 믿음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 정확하고요. 너무 그 감정이 맞고요. 내 생각도 정확하게 맞아요. 왜?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내 생각이 뭐든지." 그쵸.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도 내 생각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옳다. 맞다. 그러나 세상 사는 데는 옳은 게 아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해서는 뭐든지 맞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아 해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느낌대로 올라와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정서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돈에 대한 거, 성공에 대한 것도 딱 맞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 사건에 이 세팅돼서 내가 어릴 때 믿게 된 게 있거든요. 엄마가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 집은 돈이 없네, 돈이 없네." 그러면 믿음으로 확 들어와 버리죠.
그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가 나중에 '우리 집' 빠지고 뭐야? '내가 돈이 없구나.'로 돼 가는 거. 그쵸. 내가. 그래서 여기에 사건과 환경,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그 신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건으로 충격으로 세팅된 게 에너지가 확 된 게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살아오게 된다는 거. 그거를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틀릴 수도 있다. 틀리대요. 99.9%다 오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 99.9%다 오류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다 그게 받아들여지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다 그게 있잖아요. 놓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딱 맞는다고 생각할 때 그게 인제 고통을 즐기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닐 수도 그러니까 자꾸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맞아. 아닐 수도 있나? 맞아. 아닐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잘 안 들으면은 그래서 이제 '고집이 세다. 내 생각이 딱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제 자꾸 이게 인제 융통성이 이게 뭔가 세상 사는데 뭔가 이제 장애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쵸? 예 뭔가 이렇게 막힘이 자꾸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막힘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 말랑말랑하게 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여기 화면에 뭐가 얼굴이 점 나온 것 같은데 지워진 것 같아. 뭐가 튀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과연 바뀔까?' 하다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인제 남편을 보는 것도 '저 사람은 이랬어. 나한테 피해 줬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더라니깐요. 의부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뭐 막 그냥 부부로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지 남편이 바뀐기보다는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예? 누가 행복할까? 그쵸. 내가 행복한 거야. 바뀐 내가 행복한 거야. 내 마음이 바뀐 내가 행복하고 안 바뀐 본인은 뭐 힘들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저만 편하면 일단은 나만 편해야 나부터 편해야 된다. 나만이 아니라 '나부터 편하자.' 이런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죠? 내 마음이. 그래서 그 믿음,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혼자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면의 힘, 내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혼자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주변에. 아니면 도움도 요청을 하고 또 뭐요? 그 내 내면에 바꿀 수 있는 힘이 키워갈 수 있는 거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 가서 돈을 지불하고라도 듣고 오고 그게 한 번으로는 내면은 금방 안 바뀌어요. 외모는 금방 바뀔 수 있어요. 뭐 다이어트나 이런 몸은 또 시간이 걸리지만 머리를 바꾸거나 옷을 바꿔 입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건 금방 하지만 진짜 내 내면의 이 힘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2박 3일 갖고도 안 돼요. 한 달 갖고도 안 돼요. 한 달 뭐 하루 가지고 될 분 같으면 벌써 뿅 하고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이 좀 더 있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공부가 있다면 그걸 계속 끊임없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인을 믿고 따르면서 그 내면의 힘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따르면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서윤과 같은 귀인을 만나게 되다니 나는 속으로 조용히 대뇌었다. 저도 귀인을 만났어요, 저 선생님을 10년 전에. 예.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셨죠, 귀인을. 네. 만나셨을 거라고 봐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공부하면서 바뀌었으니까 뭐 제가. 안 그랬으면 뭐 지금도 지옥이죠. 뭐 지금도 한 번씩 지옥이긴 한데 항상 천당에 그냥 행복하게 막 쫙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예전에 지옥으로 푹 들어갔던 것보다 시간은 짧아졌다. 예.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저는 엄청난 행운 안에요. 이거 제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쵸? 이렇게 귀인을 만났으니 저의 기다림의 시간도 곧
끝나겠지요. 이거 제 얘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끝났고 그다음 단락에 사례 있습니다. 네.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다. 예. 조만간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글로벌 전자기업의 임원 한 명이 서윤을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 신중한 언행과 완벽한 업무 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던 남자는 사내에서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는 사람이었다. 승진 기회를 앞두고 조금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그에게 서유는 자상하게 조언을 건넸다. 사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아래 인맥을 잘 정리하는 등 그릇을 단단하게 할 때입니다. 그릇을 채울 때가 아니지요.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추락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어요. 네. 음.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게으름과 달라요. 해빙을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기억하세요.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어질 수 있어요. 해빙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가장 큰 과실을 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다라는 거야. 근데 긴데 당장 하고서 뭔가 당장 바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무엇인가를 했을 때 당장 안 나네. 아니 그 꽃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씨앗을 심으면 금방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얘기가 올해 굉장히 5년 동안 나오지 않는 거죠. 뿌리가 깊숙이. 그쵸. 5년 동안 심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에이씩 하고 태태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에이 안 나오네. 심었는데 뭐야?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을 줘야 되잖아. 물을 줘야 되잖아요. 안 나온다고 안 주면 안 되고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계속 줘야 된다는 거. 아 그렇네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물과 거름을 계속 준다면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예. 물과 거름을 계속 주면 거기서 5년 뒤에 대나무가 확 자라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순간 쫙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도 이렇게 기다림이 있다. 기다림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인제 기다려야 될 것이 있고 빨리 바꿔야 될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 이 우리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상황이 지금 해서 기다려서 되는 것이 있고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시대가 그 변할 때 그게 있어요. 그거는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시대에 맞는 일이라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람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저는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사귀기보다는 한 사람을 사귀어도 오래 사귀는 경향이 있어요. 몇 명을 사귀어도 깊이 그냥 오래 사귀는 성향이 있기는 한데 일을 하면서 '아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막 이렇게 덮어두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는 거는 뭐야?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은 오래가. 오래오래 저도 오래오래요. 오래가. 그런데 많이를 안 사귀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사귀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맞지 않다, 맞다는 어디 기준에 있어요? 어릴 때 사건. 3살 이전에. 그 사건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나빠. 좋은 사람은 오래가. 내가 싫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끊어 버리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있죠. 여기서 정답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도요. 정답을 딱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찾는 것까지 정답부터 가르쳐 주고 근데 정답을 알아도 우리가 있잖아요.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수학 공식에서 답을 알려준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 답을 또 쓸 수 있을까요? 과정을 풀이하면서 나오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있잖아요. 풀이 과정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 이 답이 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이 과정이잖아요. 그쵸? 과정. 과정에 있잖아요. 그 이 과정을 내가 답을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풀이 과정을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답이 '아.' 하고 이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쪼끔은 좀 기다리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해빙을 하면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빙을 하면서 뭐요? 그때그때 좋은 느낌, 풍요로운 거,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 그래. 나는 돈이 많아. 아 풍요로워.' 그래도 있잖아요. 그 밑에서 꼬물꼬물거려요. "너 진짜 맞아?" 막 이런 거요. 예. 아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렇게 미팅을 어떤 분하고 했는데요. 되게 긍정이세요. 초긍정. 그런데 금전적인 거는 아직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긍정적이라는 언니가 딸하고 맨날 그러는 "우린 부자야, 부자야." 하면서 우리 부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그게 인제 현재 의식에서 "우리는 부자야, 부자야." 하고 따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현재 의식에서 2에서 5% 잖아요. 그럼 더 큰 거는 내가 진짜 믿는 거는 현재 의식에서 "우린 부자야, 부자야." 하고 하는 거는 2에서 5% 고 95에서 98%는 뭐예요? 현금이 없다가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과거에 자라올 때 친정에서 엄청 큰 과수원도 하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현금은 없어요."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현금이 인제 없게 만드시는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의식에서 하는 것보다 무의식에서 진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솔직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딸하고 "우리는 부자야. 아 우리 부자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셔도 딸이 그런대요. "엄마 근데 현금도 없는 그런 부자가 있어?" 그러고 딸이 그러는데 그렇긴 하지." 하고 헷갈리셨대요. 되게 솔직하시죠. 되게 솔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셨다. 그게 무의식이라고. 진짜 무의식에서도 '아 나는 부자야.' 하고 해빙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 2에서 5%로 그냥 '아 나는 부자야. 난 기분이 좋아. 돈 쓸 때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무의식에서 '진짜 나는 되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공부하면서 믿어가고 있는 거지 100% 뭐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믿고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냥. 그냥 '아 선생님 말씀이 다 맞더라.'는 있어요. '선생님 말씀이 딱 맞더라.' 맞아서 '아 그게 그냥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되네?' 이런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을 믿는 게 있죠. 귀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게 진짜 되어지가 져 가는 게 있고 그래서 무의식의 해빙을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 현재의식의 해빙하기보다는 무의식의 해빙. 그래서 무의식의 해빙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3살 이전에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3살 이전의 사건을 잘못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어릴 때 3살 이전에 그 자라온 환경대로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제 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 왜 저러지?' 하다 보면 어릴 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인제 수업을 계속 인제 세 군데를 다 다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거진 좀 기억이 조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 어릴 때 이런 사건이 있으셨다더니 지금도 똑같이 하는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 했던 행위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 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보면 그게 어릴 때 그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너무 진짜 완전 신기하게. 신기했어요? 봄님 댓글 달아. 오늘 좀 한가한가 보다. LA 한가하십니까? 쪼끔 여유가 있으신가요? 채팅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과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자라왔던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며칠 전에도 뭔가
뭔가 탁 일이 탁 톡이 와 가지고 탁 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어쨌든 그게 어릴 때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또 느끼면서 '야 이거 희한하다.' 모르고 살죠. 근데 저희 선생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정답을. 어릴 때 이렇게 세팅되어 있던 그 믿음의 그 에너지로 지금도 행동을 하고 있다. 어릴 때 말 안 들었던 아이는 커서도 말을 안 듣고요. 어릴 때 뭔가 엄마한테 버림받아지기 싫어서 말을 잘 듣고 잘 보이려고 엄마 옆에서 했던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뭐 말 잘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런 걸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지켜주는 내가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사람은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한테 했던 행위를 지금도 그냥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버려질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음. 그냥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근데 그냥 누구한테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잘이 아니라 하면 돼. 어떻게 그냥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엉뚱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안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엄청나요. 똑같아요. 그냥 어릴 때 했던 거 그냥 해요,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답을 어떻게 아셨나 몰라요. 정답을.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 채팅방을 좀 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게 너무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 그래서 어릴 때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어릴 때 결핍에 더 들어가 있으면 지금의 어떤 그 결과 있잖아요. 꿈이 크면 기다림도 길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꿈이 클수록 작으면 빨리 올 거고 그쵸? 크면 큰 나무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잡히는데. 근데 금방 풀 같은 경우에 심으면 좀 빠르게 나잖아요. 그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연의 어떤 그 성리 현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클수록 기다림이 큰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그죠. 자신에게 투자하는 적극적인 기다림.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저희 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어 하여튼 올해부터 기운이 좋다는 얘기를 그냥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천운이 들었는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냥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자. 하고 있다가 네 행운이 오는 거죠.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행운이 오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뿌리지만 그 뿌린 게 바로 당장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요 딱 저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제가 인제 뭐 저희 그 딸이 시댁에 들어갔다가 인제 분가를 한대요. 그래 가지고 요새 그 가전제품을 이렇게 좀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있잖아요. 몇 군데 뭐 백화점도 가고 하이마트 롯데마트도 갔는데 적극적으로 와 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견적까지 다 빼고. 근데 아닌데요." 하고 또 가서 다 들었어요. 궁금도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나오나? 그 뭐 희한하더라고요. 계산법이 다 틀리대요. 그냥 열심히 다 들어서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당장 어떻게 언제까지 당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선 어때요?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는 거야. 같은 거라면 제품이라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가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팅돼 있는 거 말고는 이게 제가 하는 거는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제품들이 세팅이 돼 있고 얼만큼 길게 쓰느냐, 더 6 개월을 쓰느냐, 1 년을 더 넘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각각 다 똑같은 입장에서 나와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런데 냉장고나 이런 건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나오는 그 경로에 따라서.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면 어디 가도 똑같은 금액이라면 그냥 해야 되고. 뭘 보고? 사람을 보고. 그쵸? 사람을 보고 하고 신뢰를 그 사람이 전달해 준 그 사람을 보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다 어디 가도 똑같다면. 그러면 인제 사람을 보고 하고 나중에는 뭐요?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할 때는 비전을 보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또 비전을 보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봐야 되는데 그분은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답을 줄 수 있냐."고 막 이러는 거야. 자기네가 있잖아 주말에 저번 주에요. 주말에 뭔가 이렇게 그 뭐 해야 된다고 더 싸다고 요번 주까지 하면 더 싸다고 빨리 달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죠. "그건 네 사정이지. 난 내 사정은 틀리다." 이러면서 "더 알아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맞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다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소비자 입장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꿔서 내가 내가 인제 뭔가 인제 연결하는 그런 입장이고 누가 소비자나 회원들이 이렇게 내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는 거죠. 충분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바르면 또 어떤 또 역할을 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결정을 왜 안 하지?' 그럼 그 전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백화점도 가니까 똑같더만 요번 주까지가 제일 싸다고. 그다음 주 가 보세요. 또 요번 주까지 제일 싸다까지. 또 혜택 있다까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정해진 거 말고는 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 내 사정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을 그냥 내요. 그냥 충분하게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아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이런 게 있고요. 어디는 백화점을 한번 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싫은 거예요. 같이 있기 싫은 건 있어요 사실.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막 하니까 같이 막 피곤해 죽겠는 거야 그냥. 이거 만나기 싫은 사람은 있더라고요. 가격은 듣는데 이게 뭔가 사람이 에너지가 풍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롯데마트는 막 이제 친절하게 막 쫙 해 놓고 짜자잔 뒤에 욕망이 막 드러났고 현대백화점의 그 아줌마는 처음부터 막 있잖아요. 피곤해 가지고 같이 막 이러고 거기서 가기 싫고 막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품이나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에너지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더 크게 또 멀리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달해 주는 그런 분들이 뭐예요? 해빙을 하고 기다린다면 그렇지 않아요? 정성껏 다 이야기를 해 드리고 네 화면 조정 시간이었어요. 손명나 님. 네.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셔서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화면 조정하시고 네. 그래서 어 전달해 주시는 그분의 에너지가 해빙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다린다면 그쵸. 그래서 제가 일일 심장화하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선생님이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내 에너지 관리를 하라는 거죠. 에너지 관리를. 그래서 해빙은 편안한 거잖아요. 풍요로운 거.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막 조급하게 해 가지고 막 있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전달을 하고 성심성의껏 그저 살 것 같이 해서 다 얘기를 해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는 편안하게 그냥 해빙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인연이면 인연으로 올 것이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인연도 있더라고요. 인연이 있어요. 네. 인연이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오늘 정말 한가합니다. LA. LA 봄님 정말 한가하시네요. 댓글 자꾸 달아주시는데. 그쵸? 네 맞아요. 이 봄님도 LA에 몇 년 전이죠. 우리 김민지 님이 1 학년 때니까. 한 6-7년 지났네. 6년 지났어요. 6년 전에 미국을 보냈거든요. "그래. 엄마가 돈을 한참 잘 벌 때 너 미국 가." 카드 주면서 "그 맘대로 놀고 와." 그러고 막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잖아요, 6년 전에. 네. 예 그랬던 인연이 아니 미국 갔다고 다 연결되나요? 그 이 반짝방에 다 들어오나요? 미국 갔다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연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 아마 딸이 둘 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먼저 이 민지 님과 보름 님이
연결이 돼서 먼저 들어왔냐는 거죠. 좀 더 관계가 더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더라는 거죠. 또 보름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오시겠지만 그것도 인연이지만. 예, 그래서 인연이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그냥 해빙하는 거예요, 해빙. 그냥 '나는 친절하면 된다. 때가 되면 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해빙을 하면서 풍요롭게,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크다 그랬어요.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해빙해야 된다. 아,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잘 될 거야라고 해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셔야 되고요. 해빙을 진짜 깊이 하려면 무의식의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지 더 무의식까지 해빙이 자동으로 풍요롭게 된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또 뭐 하시라고요? 일일 심상을 하신 분은 괜찮고요. 또 예, 끝나고 나서 일일 심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네. 30 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도 해빙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